우리가 일단은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의 질서, 학교에서, 교내에서, 특히 그 교실에서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선생님들에게 자유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자유권을 부여해야 되고, 때로는 선생님들이요, 정말 수업 방해하고 선생님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애들은요, 예? 교실에서 잠깐 나가 있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벌을 받아야지. 왜? 다른 애들 수업권이 있잖아요. 수업권이. 근데 그런 애들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때로는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어린이에게,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잠깐 교실을 나가 있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아이 수업권을 박탈했다고 당장 야단 납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요즘은. 기껏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또 반성문 쓰라 그러면 요즘 반성문도 못 쓰게 합니다. 이렇게 교사들의 어떤 자율권을 다 묶어놓고서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도 하지 마, 상보의제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뭐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라고 합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뭐든지 이미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진짜.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이요, 젊으신 분들 많이 떠나려고 그래요. 교직을 진짜 떠나려고 합니다. 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 지도하기,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리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요, 사실 교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체적으로 인품이 좋아요. 성품 좋고, 그리고 지적인 능력, 그런 능력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아주 한마디로 인성 좋고, 또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현장에는 정말 많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훌륭한 엘리트 집단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못하겠대요. 그래서 요즘 그만두는 선생님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왜? 손발이 다 묶였어요. 손발이 묶이니까 도저히 애들 묻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애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도 툭 하면, 그거 아동학대야? 아동학대로 물고 늘어집니다. 민원이 제기되면요, 아주 교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별거 진짜 문제 되지 않을 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자살했잖아요. 또 뭐 양천구에 있는 선생님 여선생님 한 분이 6학년 남학생한테 맞아가지고, 그냥 맞은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더라고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이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육은요, 이미 학생 인권을 막 강조하기 시작될 때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교실 붕괴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애들 지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교사 글쎄요, 그걸 행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런 분들이 저는 현실 감각이 있나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교육부 장관, 교육감 그런 분들은요, 교사 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축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축구 코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라 코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 학생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학교. 뭘 학생이 행복해야죠. 교사도 같이 행복해야죠. 네. 그리고 학교라는 건 단체 생활이에요.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교사의 자유권을 줘야 됩니다. 네. 수업 계속 방해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교사가 조치를 취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 벌을 줘야 되죠. 뭐 때리라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아이들 학습권을 계속 침해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교실 잠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육이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 한마디로.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내가 교사로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아이들이 속색이고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교사 보수 작아요. 예. 교사 생활 한 10년까지는 진짜 10년 넘으면 좀 뭐 어느 정도 괜찮죠. 근데 10년 되기까지는 교사들도 그야말로 근검절약하면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근데 교사는 보람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 나름대로 장점이 많습니다. 교사는 사실은 그건 현실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뭐 방학도 있고, 예, 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예, 좋은 면 많죠. 쉬는 날 다 쉬고 방학 때는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예, 아주 좋다는 것,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또 교직을 장점을 생각해서 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요, 너무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손과 발이 다 묶여가지고 아이들 생활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자, 교실 복도를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는 애들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요즘 벌 못 줘요. 물론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 예, 벌을 줘야죠. 요즘 만약에 야, 너 저기 무릎 꿇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로 걸려듭니다. 아동학대로. 예.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너희들 그만해라, 하지마, 다음부터 하지마, 그 정도 빼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애들은 건성으로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애들이 교사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예. 선생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애들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무질서해지고 교실 분위, 그런 진짜 제멋대로인 아이들이 한두 명을 내버려 두면
한두 명이 금세 4명이 됩니다. 4명이 금세 8명이 되고 8명 이상 되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 교사들 유능하고 정말 인성이 훌륭하고 인품 좋고 유능한 교사들이 너도 나도 떠난다면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붕괴됩니다. 교육이 붕괴되면 그 나라는 붕괴되게 되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사들이 이거 못해 먹겠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나 이거 그야말로 1,000만 금을 줘도 이런 상황에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만약 교직을 떠난다면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의 정책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사 인권도 같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보호시켜 줘야 됩니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여러분들 아마 자식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자식 둘셋 키우는데 어때요? 부모님들이 항상 나긋나긋하게 얘기합니까? 때로는 굉장히 언성을 높이죠. 왜? 애들 버릇없는 행동할 때. 애들 둘셋 키워보세요. 부모님도 치고 언성 안 높이는 부모님 있나? 애들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할 때 많습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30명이나 되는 애들 선생님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것 가지고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이고 너 아동학대했어. 당신은 아동학대야 하고 물고 늘어지면 아주 교사들이 나중에는 그야말로 현타가 옵니다. 현타. 아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진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걸 참다 보면 이제 정신병이 생겨요. 정신병. 교사들이. 네,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병가 몇 개월 하는 선생님도 많아졌어요. 이제 많아졌습니다. 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예요. 네. 이제는 아예 교직을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진짜 많아졌어요.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또 선생님 폭행 사건 있은 이후로 선생님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아, 우리도 빨리 기술 같은 거 배워가지고, 새로운 기술 배워가지고 교직을 빨리 떠나는 것만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유능하고 정말 인품 훌륭한 그런 선생님들이 너도 나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학교 교육은 붕괴되게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붕괴돼 버리면, 교육이 붕괴되면 결국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 않은 사람들이, 애들이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축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축구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수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수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코치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거기서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재의 교육은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아주 이론적인 거, 이런 말 있죠.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현실은 이론과는 다르다. 네.